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와 단기 생산의 법칙. 자, 여기서 또 단기 생산 용어 이런 거 같이 나옵니다. 용어, 생산의 용어 이렇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생산이라 하면 이제 붕어빵 기업인데 이 붕어빵 기업이 이제 아까 생산 요소 4개가 있다 했죠. 노동, 자본, 토지, 기업 활동. 근데 뭐 2개 제끼고요. 기업 활동하고 토지는 제끼고 우리가 보통 노동하고 기계 설비, 자본 설비 요거를 이용해서 붕어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밀가루 같은 것도 없다 치고 그거는 원료니까. 그래서 이 단기 생산 함수를 이렇게 함수를 적어보면 있습니다. 요 Q고요. 이 함수에 비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게 총 붕어빵 총 생산량입니다. 그 퀀티티의 약자인데 퀀티티 양이잖아요. 퀀티티의 약자인데요. 자, 이게 붕어빵 생산량입니다. 그래가지고 F 노동과 이 레이버 노동이고요. 캐피탈 자본 설비 이렇게 해서 노동과 자본 설비를 이용해서 붕어빵을 생산하는 생산 함수인데요. 이 단기 생산 함수란 단기는 보통 이제 기계 설비, 공장 설비죠. 공장 설비는 고정해 놓고 이렇게 고정했다. 이 고정해. 기계 설비는 이제 고정해 놓고 노동자만 채용해 가면서 1명, 2명, 3명, 4명 채용해 가면서 빵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단기 생산 함수랍니다. 우리 이제 기계 설비까지 내려가면요. 공장 설비까지도 확대해 나가면 이제 그거는 장기라고 그래요. 공장 설비까지 확대하면서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내면 장기 생산이라고 하는데 단기는 아무래도 공장 설비 확장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공장 설비는 그대로 두고 노동자만 이렇게 채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붕어빵을 생산해 가는 것을 단기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뭐 개념은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이 단기 이제 기계를 고정해 노동자를 늘려갈 때 이제 빵이 실제로 몇 개씩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제 보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다 실험을 해놨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논문 쓰면서 다 실험합니다. 어떤 주어진 공간에 공장 설비 딱 갖다 놓고요. 기계, 붕어빵 기계 한 10대 딱 진열해 놓고 노동자 1명 넣어보고 2명 넣어보고 3명 넣어보고 이렇게 계속 실험합니다. 빵이 몇 개씩 만들어지니 나오는가. 그렇게 실험해 본 결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산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고정해 놨다 10대. 자, 이런 한 10평 남짓한 공장 시설 안에 기계, 붕어빵 기계는 한 10대 진열해 놨습니다. 이 기계입니다. 붕어빵 기계. 딱 10대 진열해 놓고 여기다 노동자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1명, 2명, 3명, 4명 투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내에 이제 몇 개씩 만들어지 나오는가, 빵이 몇 개씩 만들어지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노동자가 1명이 투입됐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 빵의 총 생산량이, 자, 이보세요. 이제 총 생산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 생산량, 총 생산물, 뭐 같은 말입니다. 총 생산량, 총 생산물, 뭐 다 같은 말인데, 저는 Q라 하기도 하고, 토탈 프로덕트라 하기도 하거든요. 노동자 숫자가 1명 들어갔다. 그럼 총 생산량, 토탈 프로덕트, 혹은 Q라 해도 되고요. Q, 전체 생산량. 자,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총 생산량, 총 생산물, 총 생산물이라 할까요? 총 생산물. 이게 1명 들어갔을 때 10개가 만들어졌다 가정했을 때요. 10개. 그 다음에 2명이 들어가면 몇 개 되겠습니까? 2명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 같은 시간에 한 몇 개 되겠습니까? 뭐 우리 1명이면 10개면 2명이면 20개라 할 수도 있는데 20개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명이 들어가면 2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개가 나옵니다. 또 3명이 들어가면 6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죠. 한계 생산물이라는 용어는 한계 생산물. 자,
제가 영어로 먼저 할게. 마지널 프로덕트랍니다. 여기 마지널이라는 뜻인데요. 요 한계란 개념은 마지널 해가지고 마지널 영어로 하면은 마지널 이건 프로덕트입니다. 제가 한글로 적어 드릴게요.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 한글로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이랍니다. 한계 생산량 혹은 한계 생산물 뭐 같은 말입니다.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량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자, 노동자 한 명 고용에 따른 총생산물의 변화부입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적어볼까요? 아니, 이것도 한글로 적어요. 노동자 한 명 추가에 따른 총생산물의 변화분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다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제가 책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책에 여러분 436페이지에 여러분들은 뭐 그 436페이지 보면은 그 편갈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해놨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란 노동이란 가변 요소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총생산물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래 되죠. 그거 줄치세요. 그 용어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수학적으로 그 밑에도 수학적 표기되어 있죠. 노동자 한 명 변화에 따른 추가에 따른 변화되는 총생산물 부입니다. 예.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 노동자 이거 변화부이죠. 변화분.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 변화분에 대한 그 총생산물의 변화분이죠. 요걸 이제 요거는 한 명이 단위입니다. 한 명 변화에 대한 투입에 따른 총생산물의 변화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한 명째는 0명은 0개죠. 그럼 한 명은 10개니까 한 명째의 한계 생산물은 10개가 증가됐죠. 0에서 10개니까 0개에서 10개니까. 그 다음에 두 명째는 10개에서 30개니까 20개가 증가됐습니다. 20개가. 그 다음에 세 명째는 30개에서 60개니까 30개가 증가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요 이제 한계 생산물이 체증합니다. 자, 요런 법칙을 물론 이제 점점 이 한계 생산물이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노동자는 한 명씩 투입했는데 똑같은 질의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계 생산물이 점점 증가하죠. 이 법칙을 한계 생산물 체증 법칙 혹은 수학 체증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초반기에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별 의미가, 물론 이제 이유는 분업과 협업 때문입니다.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들어가서요, 여러분. 노동이 한 명 들어가서 이 10대를 돌리면 혼자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붕어빵 여기 밀가루 붓고 여기로 넘어갔죠? 여기 밀가루 붓고 또 여기 넘어가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요 이제 밀가루, 이제 빵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태우지 않기 위해서 여기로 쫓아오잖아 또. 그럼 붕어빵 기계 그거 알죠? 뒤집죠, 이렇게. 밀가루가 또 뒤집잖아요. 그 뒤집는데 여기 또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엄청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분량 다 냅니다. 분량 다 내고 겨우 건진 게 10개다 말이죠. 그럼 두 명이 들어가면 두 명 딱 들어갈 때 자기들이 야, 니 5대 관리해라. 내 5대 관리할게. 이게 이제 분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대 관리하는 것보다 5대씩 관리하면 이제 작업 공간도 좁아지고 해서 이렇게 분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개가 아니라 30개가 됩니다. 3명은 더 좋죠. 3명이 들어가면은 한 명은 4대 관리하고, 한 명은 3대 관리하고, 한 명은 3대 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 생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분업과 협업에서 뭐 초반기에 약간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자 10명이 들어갔다 하면 1000개 만들어지다 합시다. 붕어빵이. 그러면 11명은 1111개고요. 12명이 들어가면 1200개, 13명은 1235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중요해요. 여기 노동자 11명째 한계 생산물은 111개가 되죠. 노동자 12명째 한계 생산물은 89개가 되죠. 노동자 13명째 한계 생산물은 35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한계 생산물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 중요 법칙입니다, 여러분.